네, 조 박사님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주제는 디지털 포용 법안 심층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네, 앞에 좀 다분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거에서 갑자기 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머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활동을 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항상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마련돼야만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아마 조만간 현재 분위기면 AI 기본법하고 이 디지털 포용법이 같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마 봄쯤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 어쨌든 기본적인 법안을 통해서 디지털 포용이 뭔지에 대한 뭐 정의나 어떻게 추진할 건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누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법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차제히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우리 협회가 앞으로 뭘 도모해야 될지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1대, 22대 이어진 법안들의 흐름이나 그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어떤 짚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협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은 디지털 포용 법안이 갖는 그런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법안에서 정의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역시 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데 그런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안 구성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이 만약에 법 제도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업이 펼쳐질까 그래서 우리는 협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가 2부에서 이어지는 우리 협회의 실질적인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의 계획 이런 것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게 간단히 정리된 것처럼 이건 기본적으로 현재 법안이 필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모든 산업이 정의되고 범위가 구획이 되고 정책 추진되려고 하면 법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맞는 종합계획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담기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저희가 나름 정부의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또 정부나 관계된 부처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름의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디지털 포용 법안은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가장 최신의 법안은 2024년 9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법안은 김장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 포용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좀 더 지난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보면 2021년, 2022년에 강병원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나름 또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폐기가 됐고 그러던 것이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6월에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월에 다른 당이죠. 민주당에서 박민규 의원이 대표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가장 최근에 또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을 대표해서 물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의 보면 그쪽 숫자 가장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같은 국민의힘에서 또 최근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법안이 조금 이제 오늘과 같은 이런 지적이나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제 들려온 것들을 반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시대적인 흐름,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더 보완이 좀 진화한 좀 발전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사실 여기에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 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정의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 담론 쪽으로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이게 보면 6월, 8월 가장 최신까지 이제 법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2조에서 정의를 보통 합니다. 법에서 보면 6월에 할 때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지향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이나 배제랑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환경 조성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 법 만들 때 그러니까 기술 관점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8월달에 나온 개념으로 보면 같은 맥락의 같은 흐름들 뭐 굳이 제가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여기는 소외와 차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활용과 서비스 이용. 그러니까 앞에는 뭐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급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밑에는 좀 다분히 이용자 관점, 국민 관점이 조금 이렇게 관점이 약간 좀 진화되거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데 그게 가장 최근에 김장기 원안에서 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재능정보기술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역기능을 예방 해소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다음에 역기능 예방 해소. 이거는 기존에 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역기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용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잘 사용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향유하게끔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보면 가장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장기 의원이 제시한 그런 법안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보통 법책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긴 한데 일단 총칙이 있고 목적이나 정의, 그 다음에 뭐 관련 행위자 누가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추진체계가 있습니다. 뭐 기본계획, 실행계획, 그 다음에 각자 전문기관을 어떻게 둘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3, 4, 5장이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 뭐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이용 환경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포용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게 그러니까 큰 축이 보면 3개입니다. 이 3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거는 이제 관련돼서 뭐 재원 조달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총칙에서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들어온 게 하나가 이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대체 수단. 우리가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력을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잘 보시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재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법인데. 디지털 이용하지 않고도 해달라. 이런 게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능정보기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티켓팅을 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장에서 발권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밑에 보면 디지털 권리장전, 그래서 산업만 돼 있고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이미 그런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 공공 영역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행정, 복지, 그다음에 에너지, 교통, 수도 이런 것들에서는 전화나 대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이미 권리장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나 그대로 받아서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포용 법안에 이미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법안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작용 예방 및 해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협회가 해야 될 굉장히 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전까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잘 사용하는 거, 개발하면 뭘 할 건가 이렇게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환경적 역기능을 미리 예방하는 거, 그리고 해소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사업이 되는 거고 다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재능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소외계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재능정보기술의 부작용이 증가해 이를 예방 해소하는 것 또한 이전하고 달리 새롭게 부각시키는 그런 정책 개념 중에 법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추진 체계는 간단히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마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 만들고 또 하나는 반드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그러니까 민간을 최대한 참여해서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제도도 만들고 하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점적인 사업들이 디지털 역량의 함양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요 6가지 내용이 많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되게 보면 다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걸 주관기관을 줄 수도 있고, 협회 같은 보조사업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환경 보장 관련돼서는 재능정보 서비스 등에 관한 접근성을 보장해라. 그리고 이용 편의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8조 19조를 거쳐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앱, 키오스크, 전자출판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가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뭐 품질 인증제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우선 구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인증을 받으면 이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무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꼭지, 포용적 활용 촉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일단은 표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기술 서비스를 표준화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화 기간도 필요할 거고, 이거 시험하고 인증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기초에서 디지털 포용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고, 관련된 다양한 기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개발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지원도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관도 지정해야 되고, 취업도 지원한다. 이게 이제 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용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실제 법안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각 항목마다. 근데 이런 것들 저희가 보면, 결국 우리는 이제 디지털 포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그런 법률, 정책, 이게 당연히 필요해진 상황인데, 사실 여태까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좀 밀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늘처럼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밀리고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어찌됐든 저희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컨셉으로 가지고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뭐 산업도 새롭게 뭐 구획을 하고,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법안이 어찌됐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지털 포용 법안이 만들어지면 디지털 역량 강화나 접근성 보장, 포용적 활용 촉진, 뭐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 법안이 조속한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그다음 민간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협회 차원에서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우리 디지털 포용협회는 일단 법안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 실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에 제가 크게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디지털 그런 축에 관련돼서 저희가 역량 함양이나 뭐 취약계층 지원이나 접근성 보장 제품 개발이나 인력 양성, 이런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저희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 제안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협회나 회원사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디지털 포용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우리 협회 같은 민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디지털 포용협회는 법안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해 협회와 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 정부, 기업, 민간사회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그런 미래, 그런 포용적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포용협회 화이팅! 화이팅!